싸움은 되도록 피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라는 말을 수도 없이 들으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불가피하게 누군가와 싸워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싸움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경쟁과 투쟁이 바로 그것입니다. 경쟁과 투쟁은 누군가와 싸운다는 면에서는 비슷하지만 성격은 상당히 다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둘을 구분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경쟁과 투쟁은 어떻게 다를까요? 경쟁이란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같은 목적에 대하여 이기거나 앞서려고 서로 겨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경쟁은 동일한 목표나 대상을 얻으려고 겨루는 싸움으로 비슷한 입장에 있는 자들끼리의 게임입니다. 진화생물학자이자 과학철학자인 프란츠 부케티츠는 도덕의 두 얼굴에서 이렇게 주장하였습니다. 생존을 위한 경쟁은 항상 동일한 종의 개체들 간의 경쟁을 말한다. 부케티츠에 따르면 경쟁은 동일한 종 사이에 있는 개체 간 싸움을 말합니다. 인류의 역사에도 오스트랄로피테쿠스에서부터 네안데르탈인, 호모 에릭투스 등 여러 종이 있었지만 지금은 유일하게 호모사피엔스라는 종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들이 먹이나 공간을 두고 벌인 생존 경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경쟁은 비슷한 입장에 있는 자들이 동일한 목표나 대상을 두고 겨루는 싸움입니다. 요즘 자주 회자되는 입시 경쟁이나 취업 경쟁이라는 말도 이와 비슷합니다. 참가자들이 대부분 비슷한 입장에서 동일한 목표를 두고 싸우기 때문에 경쟁에 해당합니다. 투쟁은 어떤 대상을 이기거나 극복하기 위한 싸움입니다. 동일한 목표를 두고 겨루는 경쟁과는 달리 투쟁은 상대방과 반대편에 서서 싸우는데 목표가 서로 다릅니다. 예컨대 어떤 회사에서 노동조합이 임금을 올려달라며 총파업에 나섰습니다. 이는 회사와 노조가 경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투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듯 경쟁과 투쟁은 싸움의 목적이나 대상이 서로 다릅니다. 동일한 목표를 두고 비슷한 사람끼리 겨루는 상황이 경쟁이라면 자신을 가로막거나 억압하는 대상을 향해 뭔가를 쟁취하기 위한 싸움은 투쟁입니다. 경쟁이나 투쟁은 모두 싸움의 일종이기 때문에 하지 않거나 피하는 편이 좋을까요? 경쟁이든 투쟁이든 살면서 일정 부분 싸워야 하는 상황은 불가피합니다. 아무런 경쟁도 투쟁도 없이는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사실 투쟁은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불가피한 선택이기도 합니다. 헤르만 헤세의 소설 데미안에는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계이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뜨려야 한다. 새가 알을 깨고 밖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자신을 가로막는 껍질과 투쟁해서 이겨야 합니다. 껍질을 깨뜨리지 않고는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소설에서도 주인공 싱클레어는 진정한 인간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가로막는 기존의 규범들, 아버지, 집, 종교, 도덕의 속박에 괴로워하면서도 하나씩 점검해 나갑니다. 그 결과 자신을 옥매고 있는 기존의 규범들은 투쟁을 통해 벗어나야 할 대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마치 새가 껍질을 깨고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하듯이 말입니다. 이러한 투쟁을 거쳐야 진정한 자기 실현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소설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삶을 위해서는 투쟁이 불가피하다는 뜻입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공저한 공산당 선언도 투쟁의 필요성을 강조한 책입니다. 그들은 인류의 역사가 실은 투쟁의 연속이라면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인간의 모든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다. 그들이 보기에 인류의 역사는 지배계급이 피지배계급을 지배하면서 착취하는 상황의 연속이었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투쟁을 벌이면서 사회적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두 사람이 공산당 선언을 선언했던 19세기 중반, 유럽도 자본을 가진 부르주아지가 아무런 자본 없이 자신의 노동력만을 파는 노동자를 착취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노동자에게는 투쟁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자본주의의 모순과 착취의 본질을 폭로하면서 책의 마지막 문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프롤레타리아가 잃을 것이라곤 쇠사슬 뿐이요 얻을 것은 전 세계다. 만국의 노동자들이여 단결하라. 노동자들이 단결하여 부르주아지 계급에 투쟁해야 한다는 선언입니다. 이처럼 사회적으로 투쟁은 서로 반대되는 입장에서 벌이는 싸움에 해당합니다. 그럼 경쟁은 어떨까요? 경쟁도 투쟁처럼 불가피한 선택일까요?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과 성과가 강조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동일한 목표를 두고 사람들이 겨루는 경쟁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경쟁에서 이겨야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거든요. 만약 대한민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의 입시 경쟁이 지나치다고 생각하여 아예 경쟁을 피하거나 양보해버리면 그러한 선택이 아무리 인간적이라 하더라도 그 상태를 마냥 긍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유야 어찌되었든 입시 경쟁을 포기한 결과는 본인이 책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쟁이 지나치거나 모든 면에서 경쟁 일변도로 나가는 것도 문제입니다. 철학자 버트런드 러셀은 행복의 정복에서 불행의 원인 중 하나로 경쟁을 꼽았습니다. 러셀은 현대의 사업가들이 경쟁이 일상화된 삶을 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생존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우월한 지위에 오르기 위함이라고 보았습니다. 미국의 사회학자인 소스타인 베블런도 유한계급론에서 사람들이 더 많이 소유하려는 목적 때문에 경쟁을 벌인다고 보았습니다. 재산의 많고 적음에 따라 대중의 존경과 자존심이 좌우된다고 믿기 때문에 더 많은 부를 얻기 위해 경쟁을 벌입니다. 그는 또 자신이 부자임을 드러내기 위해 과소비 경쟁에도 몰두한다고 보았습니다. 한쪽에서는 더 많이 벌기 위해 경쟁하고 다른 쪽으로는 부자임을 과시하기 위해 과소비 경쟁을 하느라 정작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 베블런의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경쟁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좋을까요? 그건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선택이 달라야 합니다. 현재 삶이 불만족스럽다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힘이 들어도 경쟁에 임해야 합니다. 반면 현재 삶이 만족스러운 사람이라면 경쟁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생존의 문제를 넘어서서 타인의 평판이나 자존심 때문에 시작하는 경쟁이라면 가급적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진짜 필요한 것을 위한 최소한의 경쟁이면 충분합니다. 중국의 대문호 루신이 화변문학에서 모든 일에는 마땅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면서 이렇게 주장하였습니다. 사람은 물론 생존해야 하지만 이는 진화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고통을 겪을 수도 있지만 이는 장래의 모든 고통을 없애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또한 응당 싸워야만 하지만 이는 개혁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투쟁이건 경쟁이건 간에 싸움 그 자체로는 좋다 또는 나쁘다라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보다 나은 방향을 위한 싸움, 즉 개혁을 위한 싸움이라면 응당 가열차게 임해야 합니다. 발전과 개혁, 진정한 행복을 위한 싸움이라면 피하기보다는 당당하게 임하는 편이 낫습니다. 하지만 굳이 필요하지도 않은 것을 얻기 위한 싸움이라면 되도록 지양하는 편이 좋습니다. 결국 싸움을 피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싸워야 할 상황과 피해야 할 상황을 잘 구분하는 것이 삶의 지혜입니다. 지금까지 출근길 인문학이었습니다.